1세대 1주택자 고가주택 12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조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중에 거주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2년을 해야만이 보유기간도 혜택을 적용하고 거주기간도 적용이 됩니다. 2년을 거주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얼마인가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도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는데요.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실지 양도가액이 12억 원이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거 다 알고 계시죠?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는다. 일반 토지라든가 상가라든가 또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요 1년에 2%를 공제받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2%. 그러면 3년이면 3년에서 3년 이상 4년 미만은 6%, 4년 이상 5년 미만은 8%, 1년에 2%니까요. 만약에 10년 보유했다 그러면 양도차익의 20%, 최고 15년을 보유했다 그러면 양도차익의 최고 30%까지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사람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별히 혜택을 줍니다. 그게 언제 개정됐느냐? 2021년 1월 1일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이렇게 개정됐습니다. 1세대 1주택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가 보유기간 그리고 거주기간에 따라서 다른데 보유기간은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했다. 그러면 1년에 4%입니다. 그러면 12%를 적용하겠죠. 네. 그리고 4년에서 5년이다. 그러면 4, 4, 16%를 공제합니다. 그리고 10년을 보유했다. 10년 이상. 그러니까 1년에 4% 공제합니다. 10년 이상을 보유했다면 최고 40%까지 적용이 됩니다. 거주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3년 이상 4년 미만 거주했다. 양도차익의 12%입니다. 4년에서 5년 거주했다. 양도차익의 16%. 만약에 10년 이상을 보유했다. 그러면 10년 이상을 보유했다. 양도차익의 40%를 공제합니다. 결론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기간 10년. 그러면 40%죠? 40% 공제합니다. 거주기간 10년. 그럼 역시 몇 프로입니까? 40%. 결과적으로 10년을 보유하고 10년을 거주했다면 양도차익의 최고 8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언제부터 개정됐다고요? 2021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런데 그때 개정됐을 때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혜택을 받으려면은 거주기간을 2년 이상을 거주해야 된다는 조건이 추가됐어요. 내가 1세대 1주택을 10년을 보유했습니다. 10년을 보유했어요. 그런데 거주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1년에 4%씩 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합니다. 다시요. 자, 이대로 지금 한다면 내가 10년을 보유했다. 그러면 몇 프로입니까? 양도차익의 40% 공제하지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한번 했습니다. 잠실 L세에 대해서 2년을 거주했다. 그러면 1년에 4%니까 8%를 공제합니다. 그러면 양도차익의 48%를 공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고가주택을 잠실에 있는 강남에 있는 고가주택을 바라는데 10년을 보유했습니다. 그런데 거주를 안 했어요. 대부분
이런 경우 많습니다. 강남에 1주택이 있는데요. 10년은 보유했어요. 그런데 강남 우리 서울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이 2017년 8월 3일 날 지정됐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거예요. 나는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하기 전 옛날에 내가 2013년도에 샀다 주택을. 2013년도에 샀기 때문에 2017년도 8월 3일 날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나는 주택을 가졌기 때문에 2년을 거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천만의 오산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 1세대 1주택자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사람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의무적으로 이거 해야 돼요. 2년을 거주해야 돼. 2년 거주. 2년을 거주하지 않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어떻게 하느냐? 1년에 2% 공제하는 거예요. 1년에 2%.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10년을 보유했다고 양도차익의 40%가 아니라니까요. 거주를 안 했기 때문에 양도차익의 1년에 2%로 해서 10년이니까 20%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2년을 거주한 사람은 이익 생긴 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48%로 공제한다니까요. 그러나 이 사람은 10년을 보유했어도 거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년에 2%만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오랫동안 보유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전세 살았어요. 그런데 거주를 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내가 취득할 때는 2012년에 샀던 2013년에 샀던 2014년 15년 16년도 그때 산 사람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다는 거니까요. 서울의 조정 대상 지역은 2017년 8월 3일 날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 산 사람들은 거주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1세대 1주택자 2021년 1월 1일부터 1세대 1주택자 고가주택 12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조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중에 거주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2년을 해야만이 보유기간도 혜택을 적용하고 거주기간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러분 6년을 보유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4%니까 24%가 되겠죠. 그렇죠? 24%. 그리고 3년을 거주했다. 네, 그러면 또 4%니까 12. 36%를 공제하는 겁니다. 36%. 만약에 여기 6년을 거주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24. 그쵸? 24니까, 4기 24니까 역시 48%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일반인들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어쩌면 조세 전문가들도 이러한 집중적으로 이런 것들을 세무신고도 하신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이런 업무를 접해보지 못하는 세무사들도 당황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다 알겠죠. 그러나 이런 양도소득세를 전문하지 않고 그냥 장부기장, 중소기업 장부기장만 한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2021년 1월 1일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이 2년 이상을 거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3년 거주했다. 거주기간이 길면 혜택이 많아요. 즉 보유기간도 10년이면 40%, 거주기간도 10년이면 40%, 그래서 최고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는요, 분당 판교지요. 판교 롯데백화점 건너편에 있는 자이 아파트입니다. 8억 9천 9억의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22년도에 집값이 얼마나 상승했습니까? 무려 40억까지 시세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39억 3천인가 4천인가 팔았습니다. 1세대 1주택인데 그런데 10년 보유 10년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 이익 생긴 거 30억 이익 생겼죠. 9억에 분양받아가지고 39억 3천에 팔았으니까 30억이 양도 차익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80%를 공제하니까 24억을 공제받은 겁니다. 24억. 어마어마한 금액 아닙니까? 예? 양도 차익 30억 생긴 거에 대해서 80%니까 24억을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은 한 1억 5천 내고요. 자, 그러면 집 한 채 가지고 얼마를 벌었습니까? 30억 가까이 벌었다는 겁니다. 한 28억 5천을 번 거지요. 이렇게 1세대 1주택을 잘 효자 노릇하면은요,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산을 재테크하기 위해서 상급지로 이사가는 거 아닙니까? 상급지로.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로 진입하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학군 좋은 곳으로요. 상급지로 이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도 잘 이용하면 많은 수익을, 경제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집값이 이제 올라갈 때 팔아야 되겠죠. 그런데 최고점에 가면 절대 안 팔립니다. 그래서 오늘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세금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가지고도요, 세금을 1, 2억을 더 내는 경우도 있고 2, 3억을 더 내는 경우도 있고 3억, 4억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2013년입니다, 여러분. 2013년 5월. 그러면 이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이거를 6억에 취득했습니다. 6억에 취득했다. 송파구 아파트입니다.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를 6억에 취득했는데요. 이 지역은, 송파구는요, 2017년 8월 3일 날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파트를 언제 팔았느냐? 작년에 2023년 하고도 11월입니다. 11월에 팔았습니다. 지금 10년 보유했죠, 여러분. 10년 이상 보유했습니다. 10년 한 6개월 보유했는데 얼마에 팔았느냐? 20억에 양도했습니다. 20억. 지금 뭐 송파구에 있는 뭐 아파트 국민주택인데도 뭐 25억, 28억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20억에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2년을 거주한 사람과 2년을 거주하지 않은 사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이죠. 나는 2013년도에 주택을 샀기 때문에 그 당시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 거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러나 2021년도 소득세법이 개정됐을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사람은 2년 이상을 보유해야만이 혜택이 있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어요. 그걸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2년을 거주하고 팔았다면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거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해볼까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은 10년을 보유했어요. 10년 보유했으니까 몇 프로입니까? 1년에 4%니까 40% 공제받고, 또 2년을 거주했네요. 2년을 거주했으니까 1년에 4%니까 8%를 공제받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를 공제받아요? 48%를 공제받아요. 양도 차익에 이익 생긴 거에 대해서 48%를 공제해 준다는 거, 빼준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2년을 거주하지 않았으니까 10년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40%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인데 이걸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서울에. 이거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10년을 보유했어도 혜택이 없다는 거요. 40% 공제가 안 된다는 거지. 왜? 2년 거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인 장기 보유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 그거 얼마입니까? 1년에 2%. 일반적인 경우. 토지 건물 팔을 때 1년에 2%. 그쵸? 그러면 이거는 필요 없고 보유만 한 거니까, 보유 10년 했으니까
1년에 2%니까 얼마입니까? 20% 공제한다는 거지요.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양도 차익. 그러니까 지금 6억에 사가지고 20억에 팔았으니까 양도 차익이 14억 생겼잖아요. 14억에 예, 얘는 48%를 공제하고 얘는 2년을 거주하지 않았으니까 20%만 공제하겠다는 겁니다. 갭이 28%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해볼까요? 실지 양도가액입니다. 실지 양도가액이 얼마입니까? 20억이었어요. 20억. 그런데 실지 취득가액은 얼마냐? 6억이었습니다. 6억. 그러면 양도차익이 얼마입니까? 14억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말이죠. 보유만 하고 10년 보유하고 거주를 안 한 경우입니다. 거주를 안 한 거고 이쪽은 10년 보유하고 거주 2년 한 경우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무조건 2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거주하지 않으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도 양도 차익은 똑같죠. 14억. 자, 여러분 양도 차익에서 뭘 공제합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줍니다. 얘는 거주를 안 했어요. 거주를 안 했으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주는데 이 14억을 가지고 계산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다시 계산해야 됩니다. 어떻게 계산합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계산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게 양도차익 이게 아니에요. 이건 일반적인 경우에 양도차익이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일반적인 경우에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12억 원. 그러면 양도차익이 얼마입니까? 14억 곱하기 양도가액이 얼마입니까? 20억분의 양도가액 20억 마이너스 12억이니까 20분의 8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느냐? 5억 6천이 나와요. 5억 6천.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양도차익은 14억이 생겼지만은 양도차익을 얼마로 계산한다? 5억 6천으로 계산한 거예요. 5억 6천. 1세대 1주택은 12억까지는 세금이 없으니까 일반적인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12억을 해야 돼요. 제가 잠실 엘스 아파트 가지고 이거 계산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1세대 1주택을 팔았을 때 고가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차익 진짜 14억이 아니라 다시 계산한다니까요. 안분계산. 어떻게? 일반적인 경우에 양도차익 14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12억 초과분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14 곱하기 20분의 8이니까 5억 6천입니다. 그래서 5억 6천이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얘는 10년을 보유했는데 거주를 안 했으니까 특별 혜택이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계산합니다. 그럼 몇 프로입니까? 20%. 그렇죠? 5억 6천에 20%니까 얼마입니까? 1억 1,200입니다. 1억 1,200.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이 얼마인가요? 양도소득 금액이 5억 6천에서 1억 1,200을 빼니까 4억 4,800입니다. 4억 4,800. 그러나 얘는 10년을 보유하고 2년을 거주했기 때문에 10년이면 40% 하고요. 1년에 2년 거주했으니까 1년에 4%이니까 8%니까 결과적으로 48%를 곱하는 겁니다. 여기에 48%. 0.48. 5억 6천에 0.48을 곱하니까 얼마 나왔느냐? 2억 6,880만 원. 2억 6,880만 원.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핸드폰 가지고 계산기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저도 계산기로 다 했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은 얼마가 나오느냐? 얘는 2억 9,120만 원이 나옵니다. 계산해 보세요. 자, 양도소득 금액에서 뭘 공제합니까?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뺍니다. 얼마? 250만 원 빼는 거죠. 얘도 250만 원 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과표, 양도소득 과표입니다. 양도소득 과세 표준. 자,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얼마가 나오느냐? 4억 4,550만 원입니다. 얘는 얼마냐? 2억 8,870만 원입니다. 과표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과표가 3억 초과 5억 원 이하일 때는 40%입니다. 여기. 세율이 40%. 기억나시죠? 그리고 여기 과표가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일 때는 38%입니다. 세율이 달라져, 세율이. 그리고 40%일 때는 누진공제가 2,594만 원입니다. 누진공제가 2,594만 원. 자, 그럼 여기 보세요. 4억 4,550만 원 곱하기 40% 계산한 금액에서 누진공제를 2,594만 원을 빼면 산출세액이 얼마냐? 산출세액이 1억 5,226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과표가 3억이 안 되기 때문에 38%인데요. 누진공제가 1,994만 원입니다. 1,994만 원. 그러면 2억 8,870만 원 곱하기 0.38, 38%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 1,994만 원을 빼니까 산출세액이 8,976만 6천 원입니다. 8,976만 6천 원. 자, 이게 9천 잡고요. 이건 1억 5천이니까 세금이 얼마 더 나왔나요? 6천만 원이 여기는 적게 나왔죠. 여기는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2년을 거주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얼마인가 보세요. 여기는 1억 5,200이고 여기는 8,900이니까 얼마 차이입니까? 6천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6,300 차이가 나요. 6,300. 거주했다면 6,300을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보유기간도 길고 거주기간도 길어야 돼요. 만약에 이분이 2013년도 5월에 집을 샀죠. 5월에 샀는데 그때부터 거주했다. 그때부터 거주했고 10년 이상을 보유하고 10년 이상을 거주했다면 양도차익에 여기 양도차익 여기 있잖아요. 5억 6천에 80%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4억 4,8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진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해 볼게요. 세금이 얼마 나오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만약 이분이 2013년도에 샀는데 그때부터 거주했다.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했다. 80% 공제입니다. 여기 80%. 5억 6천에 80%면 얼마입니까? 4억 4,800만 원 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은 얼마냐? 1억 1,200이에요. 1억 1,200. 여기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 빼보세요. 그러면 과표는 얼마입니까? 1억 950만 원이에요. 1억 950만 원. 그러면 세율이 몇 프로로 줄어들어요? 1,400만 원일 때는 6%, 1,400에서 5,000일 때는 15%, 5,000에서 8,800은 24%, 6%, 15%, 24%, 35%네. 그러면 과표가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니까요. 세율이 35%로 줄어들어요. 35%. 아까는 40%, 여기는 38%, 여기는 과표가 주니까 35%입니다. 과표가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35%란 얘기예요. 거기에서도 누진공제 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금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는데 일반적인 양도차익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12억 해서 다시 양도차익을 구한다. 그리고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무조건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 갈수록. 조정대상 지역은 2017년도에 지정됐는데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샀다 하더라도 고가주택은 2년 이상을 보유해야만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막 거의 다 겁니다. 99% 이상일 겁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들으시고 아시면 많은 세금을 세이빙 텍스, 절세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계속해서요, 양도소득세 시리즈로 실수 사례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